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계측기, 필요로 하는 계측기가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원 공급기, 그 다음에 멀티미터, 그리고 함수 발생기,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총 4가지 이제 계측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원래는 이런 전원 공급기 따로, 멀티미터 따로, 함수 발생기 따로, 오실로스코프 따로 이와 같이 장비가 별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4가지 장비를 한꺼번에 쌓아놓고 하려면 좀 부피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 회사에서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특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이 전원 공급기, 멀티미터, 함수 발생기를 하나의 장비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가 바로 눈에 보이는 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멀티 계측기다라고, 뭐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종합 계측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모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 계측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 이 종합 계측기에는 전원 공급기와 멀티미터와 함수 발생기가 있고,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와서 실습을 할 때는 이 장비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겠고, 지금은 간단하게 장비 소개 정도로 끝나고, 장비 소개가 끝나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건 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파워 서플라이. 그 파워 서플라이는 앞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우리말로, 전원 공급기를 파워 서플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에는, 이같이 크게, 요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대로 하면은, 자, 요게 바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파워가 의미하는 거는, 요 파워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장비 전체의 전원을 ON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워 서플라이도 전원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에도 전원이 공급이 되고, 펑션 제너레이터도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숫자들이 막 표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먼저 설명하게 되면, 파워 서플라이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걸 반을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쪽하고 이쪽이 어때요? 반 나눴을 때, 그러니까 딱 요렇게 나누게 되면은 요거 반쪽하고 요거 반쪽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쪽하고 요쪽은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워 서플라이는 이같이 한 쌍의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회로를 실험을 할 때, 회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회로에서는 뭐 대부분 플러스 전압만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다 플러스 전압만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전자 회로에서는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플러스 전압을,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쌍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중에 한쪽, 왼쪽 또는 오른쪽만 사용을 하지 뭐 두 개 다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전원 공급기는 아까 두 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죠. AC를 DC로. 따라서 이 전원 공급기에서 요 단자로 나오는 거는 뭡니까? DC가 나오는 겁니다. DC가 이제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220V를 24V 또는 에서 뭐 28V로 낮은 전압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 파워 서플라이는 여기 밑에 보게 되면 0에서 25, 그래서 0에서 25V 따라서 이 파워 서플라이는 최대 25V까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사나 산업기사에서 사용하는 회로는 맥스 24V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요 계측기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요걸 이제 볼륨 또는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리는 것을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쪽에 여기 파란색, 빨간색이 있게 되는데 요 단자로 나오는 전압이 0에서 25V 사이에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돌려서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맞춰서 이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는 최대 1A까지, 최대 1A의 전류, 그러니까 25V 1A의 전류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전원 공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가장 신경을 써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 사용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사용을 하다 보게 되면은 회로가, 여러분들 회로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은 회로에 가부하를 해서 회로에서 연기가 난다든가 회로에 꽂혀 있는 부품이 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장비가 이제 멀티미터인데, 얘는 여기서 이름이 보게 되면은 4가 2분의 1 디지트 멀티미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실질적으로 맨 앞에 숫자는 1보다 큰 숫자는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앞에 1 또는 앞에 마이너스 9까지 붙일 수 있고, 이보다 큰 숫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읽고 뒤에 4개의 숫자를 한다. 그래서 디지트는 10진수 한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가 2분의 1 디지트 멀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킬로옴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는 뭡니까? 얘는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 V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V는 뭡니까? 전압을 측정하고, 미리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류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저항을 측정하면 이걸 누르고, 전압을 측정하면 이걸 누르고, 전류, 그리고 뭡니까? AC, DC. 전압과 전류는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교류와 직류. AC와 DC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에는 이제 얼마나 큰 값을 측정할 건가를 선택을 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거 보게 되면은 좀 요 표시가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소리,
삐 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소리를 내는 기능은 뭐냐면 나중에 쇼트 테스트를 할 때, 그러니까 쇼트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이제 어떤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해서 전선 양쪽 끝에 우리가 프로브라고 하는 단자를 댔을 때 소리가 나면은 연결이 된 거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찍어보고 소리를 나는 거 보고 연결이 됐네, 쇼트, 그러니까 선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 전류 전압 외에 이와 같이 어떤 부가적으로 어떤 단선을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멀티미터의 경우에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멀티미터를 따로 이제 하나 다룰 겁니다. 멀티미터를 하나 다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여기 들어있는 요 장비 보이는 멀티미터보다는 손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손을 들고 다닌다 해서 핸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 장비에서 디지털 멀티미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 이 장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좀 생긴 건 그렇지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장비는 그러니까 장비에서 멀티미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 하고 멀티미터는 들고 다니는 가벼운 물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함수 발생기인데 영어로는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단자가 꽤 많죠. 사용 방법이 복잡한 것 같죠. 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시험 준비가 바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할 동안은 이 펑션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종합 계측기에서 주로 쓰는 거는 요 파워 서프라이를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사용하게 될 디지털 멀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디지털 멀티미터 있지만 그 장비보다는 이 장비, 왜냐하면은 시험 치러 갈 때 계측기는 이제 자기가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은 무겁기 때문에 파워 서프라이는 그쪽에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걸 쓰면 되고, 멀티미터는 좀 더 기능이 많으면서도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 이제 멀티미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할 때도 사용하는 모델이 바로 요 모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와 같이 어떤 값을 숫자의 형태로 보여주는 멀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아까 이제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항 측정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전압, 전류, 이 두 가지는 AC와 DC, 직류와 교류를 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콘덴서의 값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측정하는 게 주파수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뭐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다이오드의 이상
유무를 측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게 되면은 반드시 다이오드 하나는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오드라는 부품은 반도체 부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정전기가 잘 발생을 하죠. 특히 겨울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정전기에 의해서 반도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전기에 의해서 반도체가 망가지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정전기에 망가지는 경우는 그냥 맨손으로 반도체를 바로 손으로 만지는 그런 케이스에 정전기로 많이 정전기에서 파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부품을 맨손으로 만지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맨손으로 만지면 아주 옆에서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장비는 그 반도체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할 때도 마찬가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맨손으로 만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험 치러 가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파괴가 되더라도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받으면은 그 부품이 정상적인 반도체인지 아닌지, 특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이오드 이상 유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아주 기묘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멀티미터는 일반적으로 이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멀티미터를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요 기능입니다. 즉 주어진 트랜지스터의 NPN, PNP 구분하고 NPN, PNP 구분보다도 요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즉 트랜지스터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3개의 단자가 있다라고 했죠. 자,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트랜지스터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에미터고 어떤 게 베이스고 어떤 게 콜렉터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힘듭니다. 그런데 요 이제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요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NPN인지 PNP인지, 그리고 어떤 단자가 에미터고 어떤 단자가 베이스고 어떤 단자가 콜렉터인지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트랜지스터가 나오더라도 힘들지 않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비. 그래서 멀티미터 종류가 아까도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수백 가지 종류의 멀티미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이 장비는 이 기능, 바로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구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치러 가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계측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계측기도 전원 공급기를 설명하고 나서 이어서 요 계측기를 실제 카메라로 찍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로 해서 소개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회로를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험은 정비사 시험이 있고 산업기사 시험이 있는데, 실기 시험이 전자회로를 구성을 하는 실제 보게 되면 다른 종목 기체나 기관 이런 구슬 필기 이런 거 있었는데 구분이 되는데, 다른 종목은 사실
정비사 쪽의 실기 또는 구술 시험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난이도가 뛰는 그러한 실기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전자 쪽은 정비사 쪽의 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보다도 정비사가 훨씬 회로도 간단하고 회로 구성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실제 회로도 복잡하면서 만능기판에 납땜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정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브레드보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우리가 브레드보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게 해서 좀 이와 같은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면은 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만능기판에 꾸미는 것에 비해서, 만능기판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꽂아서 납땜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은 이 납땜을 또 제거를 해야 되고 배선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 실수된 부분을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회로도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비사 쪽의 전자는 좀 더 산업기사 시험보다는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제가 브레드보드를 가지고 수업을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전환돼서 여러분들 학교 와서 수업을 할 때는 브레드보드를 한번 한거하고,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방학 때 뭐 와서 실습을 할 때 사용을 했었죠. 그때 뭐 설명을 들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좀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브레드보드는 요겁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이즈, 크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요 부분, 브레드보드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준 게 요게 되는데, 즉 가운데는 요런 식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줄이 그어진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선 연결, 선이 꺼져 있죠. 이 꺼진 부분만 연결이 되어 있고 떨어진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녹색 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한쪽은 빨간색, 또 한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측기를 볼 때도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빨간색 위에는 뭐 플러스, 파란색 위에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전자에서는 아까 우리가 색띠, 저항띠를 읽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직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교류는 없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할 때에는 반드시 색깔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해서 여러분들 중 혹시 생명이나 색약이 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이나 청색에 대한 생명인 색약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약에 거꾸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회로가 망가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플러스를,
파란색이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의미한다는 거. 이거는 전자에서는 아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빨간색 여기는 플러스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은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요거보다는 연결된 게 좀 더 많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로에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자 회로에서 가장 많은 단자를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다른 신호선에 비해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소개 정도로만 했고,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PPT를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계측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